아름다운 여성인 리사 벌랑가는 텍사스 미들랜드에 태어나 엄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기독교 교리대로 모든 게 억압돼 있던 집안에서 자랐던 리사는 어린 시절부터 두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동성애자였다는 것이죠. 리사는 결국 미국 해안경비대에 들어갔고 얼마 안가 안나 트루니코바라는 후임과 사랑에 빠졌고 본인이 알고 살아왔던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루이지애나에서 근무했던 리사는 주기적인 근무지 발령으로 결국 알래스카 코디악으로 옮겨졌고 거기서 에이드리안 로야라는 새로운 상사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둘은 텍사스 출신인 공통부모와 척박한 환경이라 지내기 힘들었던 그곳에서 빠르게 친해져 갔습니다. 스타워즈를 매우 좋아한다는 공통점도 있었죠. 참고로 로야 씨도 텍사스에서 자랐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정보기술 전문가로 해안경비대에 입대했습니다. 둘은 TV를 같이 보거나 비디오 게임을 한다든지 일반적인 친구들처럼 여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심지어 휴가 때도 같이 시간을 보냈었죠. 그리고 리사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안나를 소개하는 것도 빼먹지 않았었고 그 소개는 추수감사절에 에이드리안을 초대한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에이드리안은 진심으로 리사와 안나를 축하해줬고 그날 밤을 재미있게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사와 안나는 결혼을 했고 에이드리안도 친구로서 그 결혼식장에 가서 같이 축하하고 즐겼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에이드리안을 별로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자기 아내나 남편이 다른 이성과 틈만 나면 같이 집에서 TV 보고 같이 게임한다면 질투심도 생기고 그닥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거 이해가시죠? 안나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죠. 그렇지만 리사는 안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결혼 전과 거의 똑같이 여가 시간을 에이드리안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리사에게 다신 에이드리안과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만나지 말라고 선을 그어 말했습니다. 리사는 좋던 싫던 사랑하는 아내가 얘기하는 걸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안나가 멀리 집을 떠나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에이드리안의 일기장에 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리사는 안나가 멀리 가서 집이 비었으니 옛날처럼 TV 보고 게임하자며 로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야는 리사네 집으로 갔으나 거긴 이미 술에 좀 취해 있던 리사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집안에서 자랐던 리사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던 여성이었는데 로야는 그걸 보고 의외라고 느꼈죠. 어쨌든 둘은 간식을 먹으며 TV에서 방송하고 있던 만화 심슨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리사는 에이드리안의 옆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자위를 시작한 것이죠.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쳐다보진 못했지만 이상한 소리가 나서 곁눈으로 보니 대충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충격을 먹은 로야는 이제 리사를 만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참고로 어렸을 적의 친구였던 한 남성의 말에 따르면 에이드리안은 스타워즈와 비디오 게임, 만화를 좋아하는 집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닥 좋아하지 않았고 더욱이 연애 같은 데엔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죠. 어쨌든 로야는 리사를 보고 충격을 먹고 집을 나가려 했으나 리사는 팔을 붙잡고 키스를 하려 했습니다. 에이드리안이 거부하자 왜 이래? 우리 할 수 있어! 라며 침실로 끌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리사에게 매력을 느껴 따라 들어갈까 했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선을 넘지 않기로 하고 역시 집을 떠나려 했습니다.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리사는 에이드리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냥 침대로 가자니까. 일기장에는 이 상황 바로 직후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서로 성적인 터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난 강간을 당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은 이게 강간을 당했다고 표현을 잘못 써놓은 게 아니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렇게 행동하던 그녀를 곧바로 뿌리치고 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이 둘은 다시 만났으나 리사는 전날의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지 만나자마자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고 로아는 그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집돌이이자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전혀 없이 살아왔던 로야는 여러분들과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나 봅니다.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했던 로야는 그 사건이 있은 뒤 약 2달 동안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약 A4 용지 26장 분량으로 보냈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이런 맥락이었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런데 리사 입장에선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실제로 강간당했던 것도 아니고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말이죠. 실제 리사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안하다면 됐지. 대체 어쩌라고. 더 이상 리사에게 말이 안 먹히기 시작하던 에이드리안은 결국 알아서는 안 될 사람에게까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리사의 아내였던 안나였죠. 안나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리사와 조금 다퉜으나 금방 정상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리사는 로야에게 직접 찾아가서 다신 우리 곁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 섬 근처 어디에도 있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에이드리안은 곧바로 해안경비대 수사관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야라는 남성이 레즈비언이었던 리사라는 여성에게 강간당했다는 신고였죠. 수사관들은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이런 일은 해안경비대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이 둘을 각자 다른 곳으로 발령 보내버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로야는 버지니아주 포츠머스로 갔으며 리사와 안나는 매사추세츠주 본으로 갔습니다. 버지니아로 갔던 로야는 거기서 승진 누락을 당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승진 누락이 되었던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에이드리안의 머릿속에선 가장 먼저 누가 떠올랐을까요? 그것은 리사였습니다. 일기장에서 보면 그 순간부터 리사 때문에 자신의 삶이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내 삶에 침투한 악을 제거하기. 리사를 악이라고 표현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바로 이날부터 로야는 리사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리사를 살해한 뒤 마지막에 해야 할 것은 본인을 살해하는 것이었죠. 자살. 자, 지금까지 보셨다면 로야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살았던 앞뒤 꽉 막힌 남성이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50장가량의 살해 계획이 적힌 선언문을 작성하며 많은 부분에서 그의 강박관념이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왜 내가 리사를 죽여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만 240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실제 살해 계획은 10페이지가 간신히 됩니다. 굳이 이걸 보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26장 분량의 목적 없이 징징대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만 떠올려 보시더라도 알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 선언문의 제목은 로야 전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게 되면 무섭다는 게 실감이 나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어쨌든 로야는 승진이 누락했던 2014년 10월부터 이 계획을 짜기 시작했고 실행에 앞서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리사와 안나가 살고 있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자신이 지내던 버지니아주에서 수백 마일 떨어져 있던 매사추세츠주 본까지 10시간 동안 운전을 해갔습니다. 결국 리사와 안나가 살던 집 앞에 도착한 로야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집 앞에 감시용 카메라를 한 대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보며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가 언제 집에 들어오는지 언제 나가는지를 보며 근무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주변 이웃 사람들이 드나드는 시간대를 파악해서 아무도 없을 시간대가 언제인지도 알아냈습니다. 한 번의 기회로 죽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며칠간의 정찰을 끝낸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로야가 뭘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방금 영상에서 나왔던 음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스타워즈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스타워즈의 유명한 배경음을 자신의 행진곡 삼아 정찰지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자신의 기지로 복귀하는 모습을 멋있게 그리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로야는 다스베이더처럼 강하지 못했습니다. Boulders side of the road. I'm having a panic attack. I started hyperventilating. I feel paralyzed. I can't move. 곧 길가에 차량을 세우고 내렸습니다. I started thinking about it. How this is, this is incredibly crazy. What I've been planning to do. It's fucking crazy that I want to conduct a mission to go murder a girl, and then die. It's not exactly the healthiest thoughts.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두기 위해 촬영하는 듯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살인 계획을 세운다면 누구보다 더 은밀하게 할 테지 이런 정신 나간 증거를 남기진 않을 테니까요. 이래서 신념이란 게 무섭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간 로에는 4개월 동안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전날 가장 최적의 위치에 있는 숙소, 경찰 차량의 이동 경로, 주변 이웃들의 행동 패턴, 가장 중요한 리사와 안나의 행동 패턴. 결국 2015년 2월 4일 버지니아 다스베이더는 자신의 31번째 생일 바로 전날 로야 전쟁을 선포하며 적군이 주둔 중인 매사추세츠주로 진격합니다. 전술 작전용 방탄 장비들을 모두 챙겨서 떠난 로야는 리사의 집 근처에 있는 한 여관에 들어섰습니다. 미리 파악해둔 거점지였죠. 거기서 마지막 준비를 끝낸 뒤 시각은 2015년 2월 5일 새벽 2시 로야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자신의 차량을 끌고 어떤 도로 한가운데 세우고 본인은 차량에서 내려 리사의 집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권총 한정, 샷건 한정, 소총 2정, 대검 한정, 수갑 2쌍, 전술용 슈트, 전술용 마스크, 전술용 부츠 등 전술용 장비를 모두 갖춰있고 가슴팍엔 바디 카메라 한 대를 장착한 상태였습니다. 바디 카메라에 찍히는 영상은 자신이 행할 모든 것을 기록해서 수사관에게 제공할 목적이라고 아까 전에 밝힌 바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도착했을 경우 총격전에 대비해 리사의 집 근처 스노우뱅크에 22구경 소총 한 장을 숨겨놓고 샷건을 들고 리사의 집으로 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겨있던 문에 샷건을 2발 쏴서 부순 다음에 발로 차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던 권총으로 깜짝 놀라 겁에 질린 그녀들을 향해 겨눴고 곧 쓰고 있던 전술용 마스크를 위로 치켜 올렸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본 리사는 어떻게 여기로 온 거냐고 물었고 둘의 대화는 잠시 이어졌습니다. 대화를 하던 리사는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침대 매트리스를 로야에게 엎어버렸지만 로야는 권총을 쏴버렸고 그녀는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안나도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로야는 리사가 제대로 총에 맞은 것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꺼내 창밖을 보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곧 도로 한가운데 세워놨던 차량이 폭발합니다. 휴대폰을 폭발 매개체로 사용해서 전화가 걸려오면 터지도록 장치해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도로는 경찰들이 출동하면 가장 빠르게 리사의 집으로 올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이곳을 막아버리면 경찰들은 다른 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그건 5분에서 50분으로 늘어나는 거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경찰이나 의료팀이 리사의 집 쪽으로 접근하려면 차를 버리고 걸어오거나 뛰어와야 한다는 말이었죠. 로야가 세운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차량이 폭발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집 밖으로 다시 뛰어나갔고 죽어가던 안나는 911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뛰어나갔던 로야는 911과 전화 연결이 되자마자 다시 뛰어들어옵니다. 911, this line is recorded. Where are you? I love you. There's a shooter. My wife and I are both shot. Do you know who shot you? Yes, his last name is Loya. He shot both of us, me and my wife. What? His last name is Loya. Is he related to you? No, he's from the Coast Guard. He's in the Coast Guard? Yes. Ma'am. 교환원이 전화를 받자마자 들을 수 있던 상황은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렇지만 안나는 로야라는 이름을 얘기해줬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We got a report of a gunshot victim. Two of them and a female on the phone is passing out. Unknown on the male. Last name is Lawyer. Is there anything on the camera? Negative. Just the name. 경관들에게 상황을 전파합니다만 알고 있는 정보는 로야라는 이름뿐입니다. And Lawyer, the one who shot you, where's he at? No. Why are you taking so long? We're on our way there, ma'am. We're right down the street. There's a car fire there. We got to move the car out of the way to get to you. Please hurry up. We're right down the street, ma'am. We're on the road right now. 아까 로야가 폭발시켰던 차량 때문에 진입로가 막혀 있어서 차에서 내려서 이동 중인 경관들이 있다는 얘기를 전합니다. The male that shot you, he's not in the house, is he?
right, tell me about him. What does he look like? Stop making me go. Where's he from? Yeah, we're coming as fast as we can get there. 안나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Is he still in the house? I don't know. Ma'am, what's your last name? Can you spell it for me? T-R-U-B-N-I-K-O-A. Please hurry. And your first name, ma'am? Anna, Okay. Anna, we're right there. We're going to be right there. can you please hurry? 죽어가던 중에도 있는 힘을 쥐어짜 자신의 이름을 얘기해주지만 아직도 의료팀이나 경관들은 도착하지 않았나 봅니다. Please, We're coming. All right? please not. Yes, we are. Please, please. 안나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현장 지어놨던 헬기의 레이더망에 무언가 잡혔고 곧 경관들에게 무전이 갑니다. We just had somebody run towards your location from the back of this building. Be advised, from here towards you. 경관들과 곧 마주칠 듯한 로야. I hear shots. I hear gunshots. 곧 총격전이 벌어졌고 경관 한 명이 로야가 쏜 총에 맞았습니다. Anna, you still there? Yes, please. Okay, hang on. Hurry, I'm breathing. Hang on. We got shots fired? No, one of our guys got hit. Jared got shot. 자레드 경관이 총에 맞았다는 소식을 다른 경관들에게 전파합니다. Anna, where's Lisa? She's right next to you. Where is she shot? 바로 옆에 있던 리사는 이미 사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안나. Can you come back? Can you please come back for me, please? He's not going to come back to it. We have plenty of officers in the area. Okay. Okay, they have him in custody now, ma'am. Are you Now sure? hang on the line. Don't hang on one Are you second. sure? Pause it. They just told me. 그나마 다행으로 로야를 체포했다는 무전을 들을 수 있었고 이 소식을 안나에게 전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자살한다고 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본인이 궁지에 몰리게 되자 갖고 있던 총기와 방탄복, 카메라를 모두 벗어놓고 순순히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긴장에 풀려버린 탓인지 안나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듯했습니다. Anna, keep talking to me. I need somebody. I hear people. They're coming in now. I hear people. Okay. Are the police in the room with you? Yes. Any units at 11? Do you have the victims? You have one victim that needs attention, one that does not. All right, that's one. 결국 안나는 완전히 의식을 잃기 전에 구조될 수 있었고 리사는 아까 안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망해 있던 상태라고 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안나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리사는 치명적인 총상으로 인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참고로 안나는 9발의 총상, 리사는 11발의 총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획했던 용의자인 로야는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곧바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I just want to let you guys all know I'm not going to lie at any point. I'm going to tell all the truth. Okay. 꽤 당당해 보이는 로야.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로야는 자신만의 신념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살인도 뭔가 정당화되길 원했던 것일까요? So I can go through point to point to point to point. Yeah. So I know I'm already a dead man on this stuff. Do you have an idea of what you did tonight? Yes, sir. And what was it that you did? I murdered a woman. And the way that you were going to murder her was how? The initial plan was to do the breach with the shotgun. And through that, during the middle of the night, that should scare them, provide the fear that I had during that night at her house. And then go up there. I didn't want to touch Anna at all. And I considered total innocent. I had a knife on me, on the belt, and I wanted to use that to do some kind of quick. I didn't want anything gruesome, but as far as I knew, it'd be straight to the heart. So you were going to take the knife and put it into her chest? Correct. And you just said put it into her heart? Correct. That didn't happen. What did happen? 본인의 살해 계획을 사실 그대로 얘기한 로야.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계속 다음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What happened once you stepped inside? I went up the stairs to my right. I think that's where a bedroom would be. Cat actually kind of a big cat. The cat came
pounced on me, and that's when I opened the door to the room and they were there. What happened when you opened the door up to the bedroom? And I yelled, "How you guys would yell, get down, face down, hands up." Okay, and what did they do? I screamed and did not comply. And then what happened? They wanted to know who this was, who's this thief trying to steal stuff, but then I had a mask on, pulled it off. Lisa said my name. She asked me why I was there. I told her why. And what did you say to her? I told her, here I am, this is what you did to me 2 years ago when you raped me. Even though it's not a physical rape, it was basically a rape of the mind from a sexual attack. Okay. And then what happened? She just kept saying, I'm sorry, I'm sorry, I'm sorry. Okay. I told her you had over 2 years to say you're sorry. That's when they threw the mattress up. Okay. What was your thought process then? I had to complete the mission, which was terminate Lisa You discharged the firearm? Correct. And where did you discharge it to? in the direction that I knew Lisa was underneath the mattress. Okay. And did the discharge of the firearm, did it strike her? I heard the gurgling noises. And what was Anna saying during this time? I didn't think it was words, it was just screams. How do you feel right now? About everything? I didn't see the immediate aftermath. I just know I took a life, but it was a life I wanted to take. Job's done. 곧 1급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열렸고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그중 생존자인 안내의 얘기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king, who are you and what do you want? He did take the mask off. And did you recognize who it was at that point? I did because she yelled out his name in shock. Who was it? It was Adrian Loya. What's the next thing that happened? He mostly spoke to her. He's like, see what you've done to me. You're making me do this. This is what I've become because of you. And she was asking, what did I do? Sorry. And he said it's too late. Maybe seconds afterwards, there were more shots. I knew they weren't at me. I didn't feel it yet. The sound also went to my left. And at some point there were more shots, and then I finally felt getting shot myself. And right after that, I heard a lot of gushing blood, gurgling almost. She started choking, exhaled, and for myself knew that she was dead at that point. 결국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로야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선고가 끝난 뒤 차량에 태워지기 전에 기자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r. Loya, what do you say to the victim's family? Very, very sorry. 그렇지만 이대로 끝날 줄 알았던 로야는 항소를 요청했고 결국 2019년 3월 정신 감정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로야의 변호인은 비디오로 찍어놨던 공황장애 같은 정신병으로 무죄를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던 것이었죠. 강간을 당해서 패닉 상태에 빠진 로야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이 드디어 법원에 먹힌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패닉 상태에 빠져 4개월 동안 답사를 하고 완벽하게 계획도 세웠다는 말인가요? 받아들인 법원도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정신감정을 진행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을 통한 검사였는데 검사 측 전문의 2명과 변호인 측 전문의 1명이었죠. 검사 측 전문의가 2명이었던 이유는 여기 있었습니다. 참고로 2명 모두 하버드 의대 정신과 부교수들이었는데 처음 검사를 진행했던 부교수인 마틴 켈리는 로야를 6시간 동안 검사한 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야는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은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아스퍼거 증후군은 일종의 자폐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형사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 전문의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대로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말을 검사 측에서 한다면 범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 다시 풀려날 텐데 그럴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뇌 및 행동에 따른 법률 의학센터 설립자이자 최고 전문가인 주디스 에더샤임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살인자 전문 변호사인 로야의 변호사였던 드류 세가델리는 자신의 고객을 보낼 수 없다며 곧바로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잘할 수 있으시겠죠?
이미 마틴 켈리 부교수를 통해 아스퍼거 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니 세가델리 변호사는 굳이 자신이 불리할 수도 있는 모험을 하지 않으려 한 것이죠. 하지만 주디스 부교수는 로야가 작성했던 250페이지의 선언문, 리사에게 보냈던 26페이지 분량의 이메일, 그리고 신문 보고서를 보고 현실을 회피하려는 인격과 그렇지 않은 인격의 경계선에 있는 이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언문을 보면 본인이 정확하게 현실을 인지하고 계획을 세워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는 명확한 글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야 측에서 의뢰한 정신과 전문의인 존 데그널트는 하버드 의대 파트타임 강사입니다. 로야의 아버지는 먼저 열렸던 재판에서 로야가 어렸을 때 아내와 이혼했고 아들에게 관심이 없었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은 항상 혼자서 지내길 좋아했었으며 이런 게 현실이 된 것 같다.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라는 증언을 했었습니다. 존 박사는 이런 성장 배경으로 봤을 때 우울증이 있었을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악화된 망상증, 정신분열성 인격장애가 생겼을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힘든 장애들로서 로야는 중대한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정신적 소견인들이 준비가 되었고 다시 열릴 재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모두 비참한 현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로야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줬으면 하네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있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